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7장 이상전압 및 보호계정 방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송전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배전 파트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이번 장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고장 계산, 즉 지락고장, 단락고장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6장에서 그 지락고장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접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접지를 해서 대비를 했는데 뭔가 빼먹은 것 같은 거, 고장치고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많이 접한 거 뭐가 있을까요? 낙내가 있죠. 낙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이상전압은 대표적으로 낙내를 얘기하는 거죠. 낙내, 벼락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전압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적인 원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원인, 두 가지요. 내부적으로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개폐가 있습니다. 개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뚜껑이 집이라 그랬죠. 뚜껑이 집에서 우리가 커버 나이프 스위치 그런 것도 차단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다 보면은 스파크가 빵빵 튑니다. 불꽃이 빵빵 터요. 즉 평소에 걸리는 전압이 220V라고 했을 때 차단기를 올리거나 내리면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때 전압을 우리가 개폐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개폐 이상전압. 그 다음에 개폐뿐만 아니고 조작할 때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낙내입니다. 낙내. 낙내는 직접 치는 직경내가 있고요. 직접 전선을 때려버리는 직경내가 있고, 유도되어서 때리는 유도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상전압 파트에서 일단 개폐 서지,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 그 다음에 직경내에 의한 이상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대책, 그 다음에 이러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상전압, 그 다음에 이상전류 등을 검출해서 그 다음에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원리 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전압이란 첫 번째, 이상전압 발생 원인으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은 개폐 서지가 있습니다. 서지 해서 개통 조작 시 온오프 할 때, 즉 차단기 투입이나 개방시에 나타나는 과도 전압으로 무브와 솔로를 개로할 때 이상전압이 가장 크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요. 지금 내부적인 요인 개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있고요. 무부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로가 있고 폐로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전압이 더 크냐? 이게 우리가 전기적인 회로로 파형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무부하보다는 부하를 회로보다는 회로를 닫는 것보다는 여는 것, 개로 할 때 이때가 이상전압이 가장 크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그래서 무부하 선로를 개로 할 때 이상전압이 가장 크다. 네, 요거.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
개폐 서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개폐 서지가 발생하니까 개폐에 의해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를 감소시켜주는 개폐 저항기, 개폐 저항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은 직경내, 바로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뇌운입니다. 뇌운. 즉 뇌가 치는, 벼락이 치는 그런 구름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전선로에 직접 때리는 것을 우리가 직경내라고 합니다. 직경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뇌운이 땅으로 이렇게 쳐요. 땅으로 칩니다. 땅으로 치는데 땅으로 치는 이 옆에 전선이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유도되죠. 유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치는 이러한 뇌를 유도대라고 합니다. 유도대. 그런데 유도대 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영향이 미비합니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직경내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직경내를 방지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직경내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옥상에 보시면, 우리 건물 옥상에 보시면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 뭐? 피레침이 있죠. 피레침. 피레침이 있습니다. 근데 피레침은 그냥 단순하게 직경내를 맞아서 땅으로 방전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에서는 이 전력공학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피레침에 대해서는 보통 전기 응용, 공사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요. 피레침과 유사하게 피레기는 뭐냐면, 피레침은 옥상에 있죠. 옥상에 있어서 낙뢰가 치면서 그것을 바로 맞아서 땅으로 배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피레기는 뭐냐면, 그러한 이상적인 전압이 선로에 침투를 해버렸어요. 침투를 해버렸을 때 그 침투한 그 이상 전압 전류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런 기기 전에 설치해서 우리가 이상 전압을 땅으로 배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맞아서 땅으로 배출해 버리는 것이 피레침이고, 피레기는 내부 선로로 들어왔을 때 그때 땅으로 배출해 버리는 겁니다. 구조도 그렇고요, 기능도 그렇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가공지선, 매설지선 등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장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직경내가 있다. 뭐다? 뇌가 송전선 또는 가공지선을 직격할 때, 직접 벼락이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이지만 산에 많이 치죠. 태풍고 할 때, 그때 전선에 직접 낙뢰가 치는 것을 얘기하고, 유도래는 말은 좀 어렵죠. 뇌운에 의한, 뇌운이라는 것이 벼락이 치는 그런 구름입니다. 유도 전하가 자유전자로 되어서 선로를 진행하는 이상 전압으로 뇌운 상호간, 뇌운과 뇌운간 혹은 뇌운과 대지 사이에 방전했을 때, 방전했다는 것이 우리가 천둥이 뭐예요? 벼락 치는 것이 전하의 방전입니다. 구름이 갖고 있던 그런 전하가 땅으로 방전되는 것이 천둥 치는 거죠. 벼락 치는 겁니다. 이렇게 방전했을 때 뇌운 밑에 송전선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유도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직경내가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단락전류를 했는데,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5%면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5분의 100이니까 20배가 됩니다. 그러한 단락전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직경내에 의한 전류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이 직경내가 굉장히 위험하고 전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했지만 피레침, 피레기, 가공지선, 매설지선, 이러한 여러 안전장치를 시설하는 거죠. 그럼 먼저 직경내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직경내는 충격파입니다. 충격파를
영어로 서지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격파 혹은 서지파, 서지 충격 이렇게.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했다가 소멸해버리는 파가 우리가 충격파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격파가 실제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이게 마이크로세커예요. 마이크로세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이 뭐 100%까지. 이것이 우리가 1, 0.1, 0.2, 0.3, 이런 식으로 해서 100%까지 갑니다. 10%, 20%, 30% 했을 때 실제 파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는데 일단 우리가 파형을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천둥이 빵 치죠. 그러면 전압이 상승하는 시간과 하강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했을 때 30%와 이렇게 90%입니다. 30%와 90%가 만나는 점은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그 90%하고 100% 이 선은 있는 것은 30%와 90%예요. 그런데 100%와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만났을 때 요 부분은 우리가 TF라고 합니다. TF 프론트 웨이브. 프론트 웨이브 뭐다? 프론트 앞 파의 머리 파 두 장이라 그래요. 파 두 장. 그 다음에 50%가 있습니다. 50%. 50%.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라 그래요. TT. 그래서 TT는 테일 웨이브 파 미장이라 그래요. 파 미장. 그래서 지금 그림 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TF를 파 두 장 프론트 웨이브 TT를 파 미장 파 미장 테일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제 표준 충격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1.2 곱하기 10의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커 이렇게 국제 표준 충격파를 정의하는데 1.2 곱하기 50이 무슨 말이냐면 이 1.2가 파가 상승하는 시간 있죠. TF 있죠. 이것을 해서 파 두 장이라고 하면 파 두 장. 파 두 장의 시간. 그 다음에 50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까지 거의 하강하는 시간까지 해서 파 미장. 파 미장은 우리가 여기에 50%입니다. 50% 0.5. 그래서 파 두 장과 파 미장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더 길겠죠, 이게. 이거보다 지금 1.2고 50이면 거의 40배입니다. TF보다 TT가 거의 40배예요. 편의상 이렇게 그렸는데, 요 그림은 참 참고해 주시고요. 파두장과 파미장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인데, 우리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1장에서 우리 애자할 때 충격 섬락전압 할 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장 애자 부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표준 국제 표준 충격파 이렇게 하고요. 파두장이 짧고 파미장이 길다. TF가 파두장이고 TT가 파미장이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비교인데, 뇌서지는 직경내라고 보시고요. 직경내는 앞에서 했지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 다음에 개폐서지는 사람이 손으로 온오프 시키는 거예요. 온오프 시키면 이것은 길어요. 시간이 얼마? 250. 파두장이 250, 파미장이 250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컨고, 파고치가 뇌서지가 높고 개폐서지가 더 낮고, 파두장과 파미장의 뇌서지가 짧죠. 1.2 곱하기 50. 그 다음에 개폐서지는 250 곱하기 2500으로서 파두장과 파미장이 더 깁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의 진행파. 이상전압 진행파 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로 지나가는 전선들 있죠. 하늘로 지나가는 전선들은 뭐 가공전선 있죠. 가공전선, 뭐 예를 들어 나전선. 그 다음에 땅으로 가는 전선, 케이블입니다. 맞죠? 땅, 지중전선로에는 케이블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만납니다. 뭐 계속 가공전선으로 쓰면 좋겠지만은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원이랑 전압이 들어갑니다. 전압이 들어가면 이 지점에서 이 원이랑 전압이 들어갔을 때 지금 E2란 전압은 반사되고 E3란 전압은 2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도관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관이에요. 물이 지나가는 관인데 물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이 부분은 잘 흐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막혀 있죠. 막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잠시 보면 이 부분은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투과가 될 겁니다. 물과 똑같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투 전압은 투과되지 못하고 반사되는 전압이다. 그 다음에 E3의 전압은 투과되는 전압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지금 여기도 지금 물이 잘 흐르고 못 흐르죠. 그러면 전류로 따지면은 저항이 여기는 작고 여기는 저항이 크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E2 부분의 임피던스 Z1, E3 부분의 임피던스를 Z2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재에 있는 것처럼 1, 2 전압은 지금 반사파가 E2, 투과파가 E3고요. 임피던스는 가공전선 임피던스 Z1, 그 다음에 지중전선 임피던스 Z2라고 가정을 했을 때 투과 개수가 있습니다. 투과파 E3는 얼마냐? E3는 얼마만큼이냐? Z1 플러스 Z2분의 2배의 Z2 곱하기 입력전압. 입력전압 곱하기 Z1 플러스 Z2분의 2배의 Z2만큼이요. 이것이 투과되는 전압 E3입니다. 이거 유도가는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뭐 그만큼 유도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결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투과 개수가 있습니다. 투과 개수는 그냥 E1 빼고요. 요 앞부분 Z1 플러스 Z2분의 2배의 Z2 이만큼의 투과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되는 전압 E2는 얼마냐? 얼마만큼 반사되느냐? 얘는 Z1 플러스 Z2분의 Z1과 Z2의 차이만큼 해서 Z2 마이너스 Z1입니다. Z2 마이너스 Z1. 여기 Z2를 기준으로 합니다. Z2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입력전압이고. 그 다음 반사계수는 똑같이 E1 빼고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 그래서 여기에 Z2도 같죠. 2. 다 2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빼주는 것이 Z2 값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과파, 투과계수, 그 다음에 반사파, 반사계수 모두 외워주시고, 근데 만약에 Z1과 Z2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Z1과 Z2가 똑같으면은, 즉, 가공전선으로 계속 가거나, 지중전선 계속 갑니다. 똑같은 전선이라고 했을 때는 Z1과 Z2도 똑같겠죠. 구분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얘는 같으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투과계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사는 얼마가 된다? 반사는
0이 됩니다. 그래서 Z1과 Z2가 똑같은 경우 진행판은 모두 투과함으로 무반사, 반사 개수는 0이 되고요. 투과 개수도 어떻게 될까요? Z1과 Z2가 똑같으면은 1이 될 겁니다. 1이 되고, 그 다음에 Z2가 0이면 이 끝부분이 지금 아직 무한대 먼저 할게요. 무한대 개방되어 있어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Z1 플러스 무한대분의 이 무한대니까 투과 개수는 2. 반사 개수는 어떻게 돼요? Z1 플러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Z1 하니까 얼마? 반사 개수는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반사 개수 1, 투과 개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단이 접지되어서 임피던스가 0인 경우, 임피던스가 0이면 Z2가 0이면 어떻게 되겠까요? 투과 개수 어떻게 돼? 투과 개수는 얘가 0이니까 당연히 0이고, 반사 개수 어떻게 된다? Z1보다 마이너스 Z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또 요것도 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전압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상전압이 이렇게 선로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전압 방지 대책인데 앞에서 잠시만요. 개폐서지의 이상전압 방지 대책은 개폐서지는 개폐 저항기. 그 다음에 피레기하고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서지 흡수기가 있습니다. 서지 흡수기. 그래서 개폐 서지는 개폐 한기와 서지 흡수기 SA라고 합니다. SA. 예. 그러면 뇌서지 있죠. 뇌서지 이거 직경내가 중요한데 이것의 방지 대책으로 제가 뭐 피뢰침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피뢰침 하지 않고 피뢰기, 그 다음에 가공지선, 그 다음에 매설지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폐서지는 명칭만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뭐 이 서지 흡수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좀 깊이 다루고 필기에서는 그렇게 깊이 다룰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뇌서지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번개, 천둥은 심상치 않게 치잖아요. 자주 치죠. 그래서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로 피뢰기, 그 다음에 가공지선, 매설지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먼저 이 피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고 실기에서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중요한데 피뢰기가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상전압이 선로에 침투를 했습니다. 이상전압이 선로에 들어왔어요. 왔을 때 그 이상전압이 기기 예를 들어서 변압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변압 고장나죠.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상전압을 밖으로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이 차단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차단기를 거쳐서 변압기에서 이렇게 부하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상전압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변압기까지 도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에 뭘 설치한다? 피뢰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피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지로 방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만약 얘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놓쳐버리면 차단기가 차단되어서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전압이 대표적인 것이 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로 들어가서 기기에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피레기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기는 일반적으로 내습하는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파의 큰 값이 있죠. 이것을 저감시켜서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기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중심이 되는 기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기라고 하면 만만하게 변압기예요. 가장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피레기의 외관 및 구조가 있는데 피레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뭐 우리가 검색 사이트 가서 검색해 보실 수 있죠. 피레기 뭐 구글 같은 것 가서 피레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실물 사진으로 확실하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뭐 자기 뚜껑이나 지지 금구, 뭐 젖집 측 단자, 접지 측 단자에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간극, 자기애관 이런 특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기호는 이렇게 써요. 교재에 그려져 있지만 요렇게 해서 라이팅 어레스터라고 해서 LA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배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피레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리를 묻지는 않지만은 보세요. 지금 차단기 무시하고 변압기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변압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레기가 뭐 이렇게 있다. 요것이 피레기라고 합니다. 피레기.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피레기에서 특성 요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렬계. 그래서 우리가 특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 보세요. 이상전압이 많은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상전압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피레기를 통해서 방전을 합니다. 방전하면 이 피레기가 하나의 저항 덩어리를 봤을 때, 전류,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죠. 굉장히 큰 전류가 피레기를 통해서 흐를 때 이게 저항이라면 피레기에 전압이 걸 겁니다. 피레기 전체의 저항 곱하기 큰 전류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kV다. 100kV. 그러면 이 변압기가 보세요. 변압기와 피레기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얼마? 100kV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피레기에 100kV 걸리면 병렬이니까 변압기에도 100kV가 걸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변압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압기의 절연 내력, 절연에 견디는 힘이 지금 여기에 100kV가 걸리면 이 변압기의 절연 내력을, 이 변압기가 절연에 걸리는 그 전압을 얘보다 조금 높게 한 120kV 정도로 하면은 절연 내력이 120V에 견디도록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면은 이 변압기는 안정된 운영할 수가 있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0kV가 걸리는데 얘를 80kV 걸린다. 80kV만큼의 절연을 했다. 그러면
100kV 걸리는데 여기도 100kV 걸리는데 80kV만큼만 했기 때문에 이 피레기는, 이 변압기는 타버리는 거죠. 고장나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kV 걸리는데 여기에 500kV를 절연만큼 처리했다. 절연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돈입니다. 돈. 근데 100kV밖에 걸리지 않는데 굳이 150kV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그래서 이 피레기를 통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이 전압이 걸리고 흐르도록 설치하면 이 변압기를 우리가 뭐 보호할 수도 있고요. 절연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구조를 했는데 제가 직렬갭과 특성 요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 직렬갭은 일종의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렬갭은 탄화 교소 있죠. SiC 탄화 교소입니다. 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등가열을 그려보면 저항과 콘덴서 등이 직병렬로 이루어진 회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얘는 평소에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였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임피던스가 0이 되면 좋죠.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는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로 전원을 공급해야 됩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이상전압이 변압기로 가지 않고 피레기로 방전시켜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 임피던스가 0이면 그 이상전압이 어떻게 해요? 이상전류가 평소에도 피레기를 통해서 모두 땅으로 빠져버리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였다가 그래서 변압기로 흐르도록 해줬다가 고장이 발생하면은 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져서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아져서 이상전압을 땅으로 배출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직렬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스위치로 제가 그렸는데 탄화 유소예요. 평소에는 얘가 임피던스가 굉장히 컸다가 이상전압을 내수했을 때는 임피던스가 작게 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레기가 갖춰야 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렬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렬갭이 뭐냐면 방습 애관 내에 밀봉된 평면 또는 구면 전극을 개통 전압에 따라 직렬로 접속한 다극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해요. 복잡하고 목적이 뭐냐면 속류 차단입니다. 속류 차단은 뭐냐면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피레기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시켜 주다가 고장이 만약에 나지 않으면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전압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이상전압이 끝났는데도 계속 피레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흘려준다고 해서 속류. 즉 속류란 것은 고장이 끝난 뒤에도 피레기를 통해서 계속 흐르는 전류, 그것을 속류라고 보고 그 속류는 막아줘야 되겠죠.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류 차단, 그 다음에 소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호란 것은 아크를 끄는 것을 소호라고 합니다. 충격파에 대해서는 되도록 저전압에서 방전시키도록 하는 부분, 뒷부분에 나와요. 이것이 직렬갭이고요. 피레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성 요소는 피레기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뇌전류 방전 시 피레기 자신의 전위 상승을 억제해서 절연 파괴를 방지하는 것. 이 피레기 자체에 너무 높은 전압이 걸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압의 상승을 방지해 주는 것. 그래서 절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실들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의 이 요소라고 하면은 직렬계과 특성 요소라고 하고, 피레기의 3요소라고 하면은 직렬계 플러스 특성 요소 플러스 실드링입니다. 실드링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피레기가 있는데 갑자기 큰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그러면 쿵 하면서 전자기적인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 충격으로부터 피레기 자체를 보호해주는 것이 실드링이에요. 실드링.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러한 것이 실드링입니다. 실드링은 정전 용량 불균형 완화, 피레기 방전 개시 시간의 저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전자기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피레기가 조금 전에 절연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피레기 이렇게 했죠. 피레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저항, 이 피레기가 방전할 때 저항이 작을수록 좋아요. 처음에 임피던스는 굉장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평소 임피던스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이상전압 들어와서 방전 시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직렬계 혹은 특성 요소가 저항값을 작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SI 탄화 규소처럼 화학적인 부분입니다. 화학적인 부분이요.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전류가 만약에 100A가 들어오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105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1000V 걸리죠. 1000V 걸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변압기의 절연을 1000V 이상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 이 저항이 200ohm이면 20,000V가 걸리죠. 여기 20,000V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 20,000V 이상의 절연을 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이 작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작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렬갭과 특성 요소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은 갭네스형 피레기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요? 갭이 없다는 겁니다.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가 직렬갭이 없고 특성 요소로만 이루어진 피레기를 우리가 갭네스형 피레기를 하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직렬갭 자체가 구조도 복잡하고, 이게 회로로 나타났을 때 어렵기 때문에 이 직렬갭의 기능을 특성 요소가 모두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갭네스형 피레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특성 요소를 산화아연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직렬갭과 특성 요소보다는 지금 갭네스형 피레기가 보통 많이 사용돼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피레기, 그 다음에 가공지선, 매설지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